국민 10명 중 5명 향후 주택시장 변수로 금리 인상을 뽑는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주택 청약에 대한 선호 시기로는 2023년 상반기가 이제 가장 선호 시기가 1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중소형 면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당분간 청약 시장에 는 들끓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주택 청약 시장에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응답자의 52.5%가 금리 인상을 선택을 했고요. 대출 규제, 그리고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그리고 집값 조정 경로로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52.5%, 나머지 대출 규제가 31%, 주택 공급 계획이 9%, 집값 조정 국면이 7.5% 등이 뒤를 따랐다라는 부분이에요. 주택 아까 이제 청약 선호 시기를 묻는 질문에 39.4%가 2023년 상반기 청약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2022년 하반기가 29.8%로 2위를 차지했고요. 올해 하반기네요. 2024년 이후도 많습니다. 21.7%, 2023년 하반기도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는 2023년 상반기네요. 내년 상반기에 청약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라는 거예요. 선호하는 주택 청약 종류로 공공분양주택이 35%,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을 했고요. 공공임대주택 29.5%, 민간주택 28.1%, 민간임대주택 7.4% 순서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의 40%가 넘는 응답자들이 주택 청약 신청 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포함된 준소형 면적, 요거 가장 선호하는 거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그야말로 한 24평에서 34평까지가 가장 선호하는 거. 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서대로 봤을 때 이런 중소형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가 40%, 10명 중에 4명은 그걸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85 초과해서 102 이하니까 40평대 뭐 아파트 이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소형, 소위 25평이 24평이 안 되는 그런 소형 아파트가 17.7%.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이렇게 25평에서 34평을 선호할 것이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3명은 40평대를 선호할 것이고,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은 소형, 아예 소형 10평대 아니면 중대형,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심리적인 사항을 우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집 안 팔리자 확 늘어난 저가 직거래 시세 민원 창구로 전락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거래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세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집이 안 팔리자 확 늘어난 저가 직거래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자, 강북구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 집주인들의 민원 탓에 탐정이 된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인근 단지에 시세보다 1억 낮게 매매된 거래 내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입력됐는데, 단지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를 찾아와서 왜 떨어진 것이냐 알아봐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민이 말하면 적당히 둘레달 수 있는데, 같은 건을 갖고 5, 6명이 동시에 문을 해오니까 안 알아볼 수가 없었다면서 자기도 매물을 더 낮게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성화에 알아보니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였네요. 그제서야 주민들이 돌아갔는데 너무 힘든 기억이었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강남구의 B공인, 이번엔 이제 강남이에요.
역시 요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매일 접속하고 있다. 시세와 다른 가격대의 매매 거래가 공개될 경우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크게 늘면서 거래 배경을 확인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이 강남구의 B 공인중개사 대표는 직거래의 경우 대부분 가족 간 거래인데 또 시세와 너무 차이 나는 경우에는 가족 거래도 아닌 것 같다는 식의 주민 문의가 더 빗발친다라며 예전에는 이 정도로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강남마저 이러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다는 생각은 들고 있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 10억짜리인데 실거래가 그거를 30%좀 낮게 7억 정도의 통상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세무서, 세무관청, 국세청에서 바라봤을 때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전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를 이어가며 거래가 급감하자 공인중개사의 고통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장기한 거래 절벽에 자녀 증여를 위한 직거래 등이 늘어나면서 가격 변동에 민감해진 집주인들이 공인중개사의 거래 배경을 묻는 등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공인중개사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세 미난 창고로 이제 전락이 됐다는 좀 웃지 못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논현동 강남 논현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 뭐 한 22억 뭐해서 24억 원에 매매가 됐는데 모두 시세인 34억과 는 최대 12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두 거래 모두 직거래로 나타난 거죠. 뭐 부모 자식 간 거래 뭐 이런 거겠죠. 같은 크기 아파트가 34억 원과 비교하면 누가 봐도 증여 거래로 보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혹시나 시세가 따른 거 아닌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자, 뭐 강남뿐이 아니라 강북도 마찬가지 경우다라는 부분이에요. 또 이런 강북 중에서도 노원구 월계동의 이런 월계 주공 2단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이걸 파느니 시세도 많이 떨어졌겠다. 차라리 장기적으로 자녀한테 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증여로 돌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은 탓일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거래가 없다 보니 그런 이상한 거래 한 건이 나오면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한다. 최근에야 같은 크기 아파트가 뭐 좀 비슷한 시세 거래가 중개가 거래된데 그제서야 주민들이 안심을 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워낙 거래도 없고 시세가 뭐 굉장히 낮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실제 실거래가가 낮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쏙쏙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정보를 해설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뭐 부동산 시장은 정말 하반기에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위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